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2차 2과목 17강 오디와 복분자의 핵심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재는 유튜브 동영상 아래에 교재로 첨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정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곧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강의는 지금 우리가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 개정된 과수 16종, 그리고 오늘 하는 강의는 오복무감 플러스 두릅과 블루베리다. 나머지 생산보장 밭작물부터 해서 기타는 4월 중에 완료를 하고 기출문제, 그 다음에 핵심 강의, 개정된 강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아마 6월달 되면 이제 모의고사, 기타 문제풀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정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아마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교재는 제가 현재 기출문제집을 거의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되는 거 보고 해서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된 오복무감 중에서 우리는 두릅과 블루베리가 조금 개정됐고 나머지는 큰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에 대해서 약간 수정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변동사항 없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파트 과수 파트는 여기서 보시면 적과전 과수 16종과 이것이 과수 파트죠. 과수 파트입니다. 그죠? 논작물, 밭작물, 과수 파트. 요것도 어차피 이 밭작물에 속하는 거죠. 밭작물에 속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는 논작물, 밭작물, 과수, 가축시설 총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트렌드를 보면 오복무감과 뜨불이 평가 방법이 좀 독특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시험이 자주 나오고 있다. 그래서 7, 8, 9에 나오고 10회는 안 나왔고 11회에 무려 3문항이 나왔습니다. 아마 12회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 방법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자, 12회 시험 대비 수험 전략은 가장 어려운 품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적과전은 공부하면 되고 과수 16 하면 되지만 이거는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내용을 자기가 서술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완벽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특히 블루베리가 2025년도 신규 품목이라 나올 걸로 예상했지만 아마 수정 보완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1회는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회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공부하는 우선순위는 작년에 시험 나온 게 보면 오디와 복분자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약간 후순위로 돌리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순위는 블루베리, 감귤, 이 온주밀감에 대해서는 시험 낼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온주밀감에 대해서 2순위, 그 다음에 무화과 순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공부할 게 없습니다. 한 번만 정리하면 끝나기 때문에 두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4개 품목 중심으로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온주밀감, 그 다음에 무화과, 요 수는 하고 지금은 복분자와 오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라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디라고 하는 품목은 먼저 같은 옷이죠. 오미자다. 오미자 부분하고 같이 연동해서 해놔야 바로 오디 그러면 오미자, 오미자의 오빠다 하는 사실. 오빠. 왜냐하면 같은 옷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미자 오빠가 오미자는 이 밑자가 미트 밑자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오미자는
300m를 농사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중에서 표본 구간 수가 있으면 이거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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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요렇게 해서 표본 구간이 다른 거하고 다르게 1m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OD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미터 단위로 조사 길이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어떻게 조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 OD는 뽕이죠, 뽕. 예, OD는 뽕이다, 뽕. 이 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뽕나무가 이게 쭉 있단 말이죠. 쭉 실제 결과주수가 100주다 했을 때 100개가 쭉 있을 때, 그죠? 100개가 쭉 있단 말이죠. 그래서 표본 구간 수가 하나, 둘, 셋, 뭐 넷, 5개다 하면 이 표본 구간 수의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OD의 나무를 표본주에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쭉쭉 뻗어 있겠죠. 그죠? 그럴 때 가장 긴 결과 모듈 3개를 우리는 표본 가지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 구간이 5구간이다 했을 때, 5구간일 때는 우리는 결과 모듈, 가장 긴 결과 모듈은 15개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가장 긴 결과 모듈 하나, 둘, 3개를 자릅니다. 그죠? 여기서 3개, 3개, 3개 해서 표본 구간이 5구간이라면 15개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피해율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이 OD란 품목은 무게재기도 힘들단 말이죠. OD를 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OD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OD가. 그죠? 시커멓게 생겨서 이게 OD단 말이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걸 갖다가 무게재기도 잘 짓물려지기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생각해낸 것이 1m의 개수를 파악하자. 그게 평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 결과 모듈을 잘라서 이게 3m고 2.5m, 2.5m 3개라면 8m가 되겠죠. 여기 8m, 여기 뭐 9m 해서 평가사가 다 길이를 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길이가 40m다 이렇게 했을 때 40m에서 몇 개가 나왔지 이렇게 해버리면 1m에 몇 개다 하는 것을 파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피해 조사를 한다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이것이 문제가 풀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본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이게 수확량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수확량을 우리는 개수로 했을 뿐이지 수확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율은 평수미평의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평년 수확량의 평년 결실수라면 평년 수확량이 아니고 이게 수확량이야. 평수 미평의 피해율과 똑같죠. 피해율은. 다만 평년 수확량을 평년 결실수라고 하자. 1년에 한 나무에 1m에 몇 개가 열리느냐가 평년 결실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평년 결실수가 130개라면 평년에 우리 집에 130개라면 1m에 1m 한 주에 1m에 열리는 개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년 결실수가 이렇게 되니까 조사 결실수 요거잖아요. 그죠? 40m에 4,000개가 열렸다 했을 때는 이게 1m에 100개죠. 1m에 100개니까 우리 집은 130개가 열려야 되는데 수확량은 조사 결실수더라. 그게 100개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미보상 감수 결실수는 요 중에서 제초 상태가 안 좋아서 평가사가 10%다라고 미보상 비율을 주어지면 평년 결실수인 똑같은 식이죠. 평년 결실수인 130개에서 조사 결실수 100개니까 30개에 대해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 10%를 페널티를 매기겠다 하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3개가 되겠죠. 예, 요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피해율을 구할 수가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제처럼 요렇게 나왔다 했을 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 개념으로 해서 사례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된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나머지 기출문제,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제가 예상했던 문제고 실제로 작년에 문제를 풀어봤던 문제죠. 그거와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OD 문제는 쉽게 15점을
획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는 표본주 6주에서 그죠? 다 주어지죠. 표본주 6주에서 결과모지의 길이 합계. 결과모지의 길이 합계가 36m다. 아, 표본주 6주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5주, 6주를 했는데 길이가 결과모지의 길이 즉 16개의 긴 결과모지를 했겠죠. 그 길이가 36m다. 그죠? 표본주의 길수 합계가 3600개다. 이거 주어지잖아. 다 주어지는 값이에요. 3600개다. 이렇게 하니까 36m에서 이게 개수니까 1m에는 100개가 되겠죠. 1m에는 100개가 된다. 1m에는 100개가 되더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사 길수 이거 나왔단 말이야. 미보상 비율은 주어진 값이니까 이 농지의 평년 길수가 125개일 때 폐율은 쉽죠. 그러니까 폐율은 바로 우리는 이게 5점짜리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폐율을 바로 쓰면 되죠. 답안지 작성할 때는 바로 폐율은 어디가 나오면 폐율을 바로 쓰면 돼요. 폐율은 이렇게 쓰죠. 그리고 평수미평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평년 길수가 125개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125개니까 125 마이너스 조사 길수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조사 길수 쓰면 되겠죠. 조사 길실수다. 이게 답안지예요. 조사 길실수는 36m에서 3600개니까 이렇게 하니까 1m당 100개네. 그죠? 100개다 하면 마지막에 100개라 쓰고 1m 이렇게 해서 100개. 그 다음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10%니까 미보상 비율은 밑에다가 쓰면 되겠죠. 미보상 비율이 10%니까 미보상 감수 길실수 미보상 감수 결실수 쓰면 되죠. 결실수는 평년 수확량이 125개 마이너스 100개 이것에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2.5개 나옵니까? 그죠? 이렇게 하니까 2.5개가 나온다. 25개에 10%니까 2.5개다. 2.5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면 한 줄 풀기가 바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수 기능을 이용해서 125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5개 분모는 125개 이렇게 해서 폐율을 구하면 18% 딱 떨어지죠. 18%다. 이렇게 하면 정답 처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OD 문제는 이렇게 하고 기출문제 그리고 뭐 기타 핵심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복분자 들어가겠습니다. 복분자. 자, 복분자는 그 다음 OD는 수원복은 참고로 125개, 청일복은 170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분자. 복분자는 시험에 자주 나온 이유가 많은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풀지를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수 중에서 유일하게 경작불능공급을 지급한 품목이다 해서 한 단어로 경복궁이다 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죠. 경복궁이다. 경작불능공급이 복분자가 오케이다 해서 딱 하나 갈아 엎을 수 있는 품목이다. 그 다음 설명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분자에 대해서는 흐름을 잘 파악해라. 그래서 복분자는 엎어질 복자에 요강분자를 쓰죠. 그래서 요강이 엎어질 정도로 힘을 센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죠. 그대로 해서 스토리를 잘 하면 아주 쉽습니다. 감옥을 간다. 감옥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장기수가 됩니다. 장기수. 장기수가 돼서 일기를 쓰죠. 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포기한다. 요 부분에서 감옥 가서 힘이 들어서 장기수의 기수를 가져와야 돼. 기수.
그 다음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포기한 이 세 단어가 복분자를 해결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 단위로 평가를 하는구나. 그래서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다섯 포기 해서 쭉 포기가 있겠죠. 이 포기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는데 힘이 넘치기 때문에 복분자면 힘이죠. 힘이 넘치기 때문에 복분자는 표본 구간수가 5구간이다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 했는데 전후 2포기씩 더합니다.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표본 구간은 곱하기 5를 해줘야 됩니다. 이 포기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포기 단위에서 이것이 포기가 몇 개 살아있지, 5개 살아있고, 여기는 4개 살아있고, 여기는 3개가 살아있고, 5개 살아있고, 5개 살아있다 했을 때 총 몇 개죠?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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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3개가 살아있다 했을 때는 22송이 되겠죠. 22포기. 여기도 또 조사를 하죠. 그래서 총 포기가 표본 구간이 5구간인데 5를 곱해서 25포기를 조사를 하는 거죠. 20포 해서 살아있는 기준 살아있는 요가 기자가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몇 개지 했을 때 250개다. 5, 25. 25에 125개가 살아있다. 조사가 됐겠죠. 이렇게 하니까 한 포기당 5포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평균이. 요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복분자다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복분자에서는 이제 종합위험일 때와 그 다음에 특정위험일 때로 나눕니다. 종합위험일 때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일 때를 담보해 주지만 특정위일 때는 태우죠. 태풍, 강풍, 우박일 때를 보상해 주더라는 거죠. 이때의 평가 방법, 이거 조사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수미평으로 조사를 합니다. 평수미평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위험일 때는 이 조사값이 사고가 있었을 때와 없을 때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특히 여기서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이 수확량은 기수죠. 기수가 수확량이 된다. 요것만 딱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죠. 살아있는 결과모지 중에서 이 수는 수정불량 환산 결과모지예요. 수정불량 환산 결과모지수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했을 때는 수정불량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더라. 자연적으로 15%는 매년 생긴다는 거죠. 그런 재해가 아니라는 거죠. 왜? 수정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15% 생기더라. 그것은 보장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 복분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수정불량 환산이라고 하는 것에서 계산을 바꿔준다. 즉 통계가 자연 수정불량률 15%는 보장해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산식에 넣어야 된다 이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고가 있었다면 기준이 뭐 되죠? 수확량 기수가 되고, 사고가 없었다면 평년 결과 모지수가 기준이 된다며. 결과 모지수가 기준이 된다. 그리고 오복무감을 강의할 때 강조했던 수잔이 등장된다. 수잔이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수확감소 환산 개수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더라. 그러니까 특정 위험일 때도 평년 결과 모지수 분에 이렇게 계산된 고사 결과 모지수,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합니다. 모지수를 구한다. 그리고 종합위험에서도 요걸 구한다. 이것이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하자. 고사 결과 모지수다. 즉 무슨 말이냐? 평년 결과 모지수 대비해서 종합위험일 때 요거 분자에 있는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수확량인 기수
마이너스 미보상을 뺐다는 것은 죽은 놈이죠. 고사되는 개념.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 결과 모지수. 고사 결과 모지수더라. 이 분자 값이 그다. 그 다음 분모도 요걸 구한 거라고요. 이렇게 구하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사고가 있었다면, 그죠? 피해율은 평년 결과 모지수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자. 요거, 이 값을 우리는 A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값이 B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할 때는 헷갈리시면 평년 결과 모지수분의 A 구하고 평년 결과 모지수 B 이렇게 구해도 똑같은 값이 되겠죠. 근데 이론수대로 한 번에 평년 결과 모지수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자. 종합위험일 때, 특정일 때 죽은 놈이다. 죽은 놈인데 어떻게 죽었다? 보상하는 손해, 즉 고사 결과 모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 내용을 파악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복분자는 과수 중에서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이다 하는 부분은 자주 시험에 나오죠. 자, 수학 개시 전은 종합위험이고 수학 개시 후는 특정률을 담보함으로써 피해율은 종합위험 시에 보상하는 재해가 있었다면 피해율은 이렇게 평년 결과 모지수분의 A 플러스 B다. 종합위험 결과 모지수와 특정위험의 결과 모지수 합친 거다. 그 다음 복분자의 피해율은 결과 모지를 기준으로 몇 개가 고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서 값을 구하는 거다. 자연 수정 불량률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더라도 복분자는 평균적으로 15%의 자연 수정 불량률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보상해주지 않은 것이 그것을 감안해줘서 수정불량 환산계수를 산정한다. 그 다음 복분자, 무화과, 감귤의 공통사항은 보상하는 수확량 잔여 비율이 존재한다 해서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 수확량 잔여 비율이라고 하는 의미는 수확 개시할 때 매일 수확을 한단 말이죠. 이때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정상으로 보는 거죠. 정상이기 때문에 보상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수확량 잔여 비율은 이때 65%가 남았다는 것은 35%는 정상적으로 수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피해가 생긴 것을 확인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자, 과수에서는 한 주가 기본이지만 복분자도 한 포기가 기준이다. 인생을 포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기수할 때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몇 개가 살아있지? 5포기를 하다 보니까 분모에다가 5를 나눠줘야 되죠. 조사를 그렇게 하니까 한 포기당 몇 개가 살아있지를 조사하는데 조사는 5포기를 했으니까 표본구간수에다가 5를 곱해줘야 돼. 그리고 표본구간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조사값으로서 문제에서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본구간수가 9구간이다. 이 예를 들어서 그 예를, 그죠? 9구간이 했으니까 9구간이면 조사는 45포기를 조사하는 거죠. 그 중에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평가사가 해보니까 270개가 살아있더라. 그러니까 270 나누기 45를 하니까 270 나누기 45를 하니까 6포기가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이 한 포기는 6개가 살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문제를 해석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기수니까, 그죠? 기수가 수확량이라겠죠. 이게 수확량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수확량이더라. 수정불량 환산 결과 모지수, 수정불량은 이 중에서 6개가 살아있다. 평균적으로. 그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한 포기를 조사해 보니까 살아있고, 셋, 넷, 다섯, 여섯, 7개는 죽었다. 이렇게 파악이 됐겠죠. 살아있는 이 6개 중에서 수정불량은 생긴 거다. 자연적으로. 그걸 조사한다면 평가사가. 그죠? 이 중에서 꼼꼼히 죽었단 말이죠. 6개 중에서 조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값이죠. 이렇게 300개 송이를 조사해 보니까 90개가 죽었더라. 그 중에서 15%를 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 모지수다. 용어가 어렵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죠. 살아있는 것 중에서 분명히 보상해주지 않을 것은 6개의 결과모지,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에서 조사값을 통해서 15%를 빼주겠다 해서 0.9개가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모지수다. 이 환산의 말을 쓰는 이유는 바로 통계 15%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보상은 쉽죠. 미보상은 평년 결과모지수 마이너스 수확량 기수죠. 요것에 10%를 곱해주면 되죠. 미보상 비율이 10%라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공식이 좀 어려워 보이서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평년 결과모지수가 7개라면 이 과수는 주어지는 값이죠. 그 다음에 수확량은 구한 값이죠. 수확량은 기수, 기준 살아있는 게 6개, 그 다음에 0.9개, 그대로 구한 값이죠. 요 전체에 대해서 10% 이렇게 하면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종합위험에 대한 피해율은 평수미평, 평수미평이더라 해서 구해버린다. 그죠? 여기까지가 초기에는 시험이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어려우니까. 다음에 나왔던 게 요거죠. 종합위험에서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한 경우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 어떻게 구하지 했을 때, 종합위험에서 과실손해조사 실시했다는 이야기가 뭐죠? 실시를 했으니까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있었다면 기준은 기수가 된다. 그래서 수학감소 환산계수다. 아, 수학감소 환산계수를 하는구나. 종합위험에서 과실손해조사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사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평년결과모지수에서 수학감소 환산계수를 한다. 우리는 수학감소 환산계수만 구하면 돼요. 그죠? 여기도 통계가 들어갔죠. 환산이란 말이 들어갔죠. 환산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확량 잔여 비율,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수학할 때 계속 수학을 하고 계속 하다가 여기 사고 났기 때문에 수확량 잔여 비율이 몇 프로다, 그죠? 수확량 잔여 비율이 65%다 했을 때,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결실률이 30%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30%밖에 안 됐어. 그죠? 그러면 35%가 수학감소 환산계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때 수확량 잔여 비율과 결실률이다. 이 결실률을 평가사 조사를 하죠. 전체 계화수가 100개였다. 그 중에서 결실이 30개가 됐다. 이 30%밖에 안 됐잖아요. 왜? 65%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주어지는 값이요.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러면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사고가 있을 경우와 사고가 없을 경우, 그때 구한 값에 바로 특정 위험의 과실손해조사별 미보상 비율이 특정 위험일 때 A 조사 시, B 조사 시의 미보상 비율이 10%, 15%였다면 우리는 큰 값을 적용하면 돼. 그 말이에요. 요 흐름만 잘 알면 복분자에 대해서는 다 이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요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쭉 흐름을 여러 번 안 보고도 스토리로서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이 흐름을 잘 기억하고 논리를 전개해야 우리가 시험에서 맞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로 요 흐름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고 문제풀이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멤버십에 보면 기출문제 풀이에 다 해놨거든요. 그것도 지금 공부하시면 아마 개정이 되더라도 이 내용은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공부하시면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에 무화과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